GS건설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으로서 손익으로서 매출은 거의 6조 원대를 달성해 가지고 6.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꾸로 한 12%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매출 원가가 근데 크게 한 2배 정도 더 올랐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줄고 판매 관리비를 좀 열심히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34.7%가 감소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럼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무려 39.3%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6.6%뿐이 증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스루풋은 1.5% 감소하고 스루풋 율로는 6.1%나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을 4.5%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생산성 그 결과 생산성은 3%가 상승한 거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영업이익 1190억 원대가 돼가지고 전년도 스루풋 결손 160억보다 844%나 크게 증가한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원가 회계 손익보담은 1430억 원이나 크게 이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외주비를 운영비용으로 인식할 경우의 손익 결과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앞에 거하고 앞에 게 외주비를 이 변동비로 인식 안 했을 거고, 요게 이제 변동비로 인식한 스루풋 손익계산서입니다. 종전하던 방식하고 좀 변경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 건데요. 미천고 공사가 존재하는 한 미천고 공사를 평가액에서 가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주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분석하는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현장 운영 비율이 현저히 하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외주비를 변동비로 인식했을 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변동비 성격은 29.6% 증가로 됩니다. 그러면 스루풋은 21.6%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스루풋율은 무려 12% 가까이 추락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운영비용은 23.6% 똑같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그래도 똑같이 0.03% 상승한 것으로 됩니다. 영업이익이 2110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509억 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61억 원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주택건설 계정이라고 GS건설이 해놓은 것은 제조업으로 치면은 제공품에 해당하겠죠. 이게 1214억 원이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완성주택은 이제 3분기에 363억 원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분양 중인 거겠죠. 이것이 이제 빨리 분양이 돼야 매출이 추가적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계약 자산이 2874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독특한 것은 2020년 말에 용지가 5246억 원이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조업으로 치면은 이것도 이제 용지도 원재료 성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용지를 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스스로 이 아파트 건설이나 주택 단지를 건설할 용지는 현재 확보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주 잔액을 보면은 43조 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간공사 수주 잔액이 많은데, GS건설은 이제 해외 건설 쪽은 좀 비중이 약한 것 같아요. 금액, 이 민간공사, 말하자면 수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요런 세 가지 칸으로 만드는 이런 것은 기간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흐름으로 기간 개념이 들어간 거로 해가지고, 향후 개선되어야 된다고 계속 저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WCI 회전율이 상승을 했죠. 이건 좀 바람직한 건데, 이게 계약자산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말하자면은 이 계약자산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매출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는 이렇게 나눠 보면은 상승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스루풋율은 12%나 크게 떨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생각해가지고 정리해 본 게 수정된 스루풋율을 하락은 외주비가 포함된 변동비의 증가로 하락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요거죠. 요거 외주비가 일로 들어가 가지고 포괄 WCA의 회전율 상승은 제조업에서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적용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요거 연구 과제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외주비를 변동비로 보지 않았을 때 종전에 한 거로 하면은 가공 비율이 71%로 5.5% 감소한 거로 되어 있는데 원재료가 그래서 5.5% 상승한 거로 이렇게 처음에 종전 방식으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외주비를 변동비로 넣어 가지고 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이게 이 외주비만큼 크게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원재료 사용액은 18.1% 뿐이 증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외주비는 15.5%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는 3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3.6%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총 건설 비용에서 차지하는 현장 운영 비용, 가공 비율은 34.8%에서 25.3%로 9.5% 크게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외주비를 포함한 이 원재료 비율이 9.5% 거꾸로 상승한 거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스루풋을 계산한 것입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미청구공사 계약자산의 증가매액이어야 되는데 이 총 제조 비용 차이에서 계약자산 증가매액을 빼주면은 이 차이가 또 갭2로 나왔습니다. 248억 원이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298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만큼 좀 회계가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도 딱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2264억 원이 들어갔다면 재고가 2264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814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갭이 1450억 원이나 되는데 일부 투자부동산에서 재고 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을 빼주면은 9,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2,600만 원 차이가 있고 이렇게 잔잔한 거지만은 개인적으로 회사적으로는 잔잔한 거지만은 개인적으로 9,7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금을 마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계약자산의 차익도 있거든요. 현금이 2,476억 원이 나갔는데
계약 자산이 2,8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397억 원이 계약 자산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그 분식회계를 할 때 부풀림 분식회계 아니냐라고 오해할 소지가 많은 거고요. 아니면은 이게 보통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대손상각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손상각이 아니고 대손상각을 관연도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다시 환입을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계약 자산의 평가액이라는 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 거냐, 신빙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어떤 그 평가에 의해서 그 한다는 것이 어떤 말하자면 의도적인 말하자면 의지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건설업이 깔끔하게 뭐 맞았다라는 적이 없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그 3분기 실적 5조 9천억 원이었는데, 연말 한 7조 한 4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 경우에 영업이익이 3,275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한 7조 3천억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한 4,720억 원이 남는 거로 그렇게 처음에 기획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또 재고자산이 증가하고 포괄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은 미천공사가 증가하면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원가회계 계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인상이 됐던 게 그 5%가 아니고 이거보다 한 15%인가 17%인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5%만 오른다. 거꾸로 줄인다는 얘기죠, 재고를. 그러면은 3천억 원대로 3,300억 원대로 영업이익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를 보면은 이게 한 7조 3천억 원 정도로 끝날 거로 보면은 스루풋 쪽으로서는 7조 3천억 원을 해도 적자다. 이렇게 되고요. 이 적자를 면하려고 한다면은 현재의 공사를 빨리 끝내 가지고 지금 이미 미청구 공사를 설정했다 그러면 매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더 추가로 매출 인식을 더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 7조 9천억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는 7조 3천억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결국 재고만 줄여가지고, 그런다면은 변동폭이 한 1,478억 원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 3,255억과 1,774억 원 이 사이에서 연말 영업이익이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공비를 가공비가 아니고 외주비를 운영 비용으로 했을 때 얘기고, 요거를 다시 계산해 봤어요. 외주비를 변동비로 인식했을 때 예상치에서 영업이익 범위의 오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로 봐서 이게 더 신뢰성이 더 가겠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외주비가 변동비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똑같이 7조 3천억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한 1천억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거를 똑같이 한 4회전 정도 4.7% 증분을 시킨 데는 성공한다 그러면은 한 7조 9천억 원 정도 해가지고 2,980억과 그 다음에 2,827억 원 사이의 범주 내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영업이익이. 그 범주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152억 원으로서. 그래서 GS건설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제 다른 건설사도 있으니까 한번 외주비를 변동비로 넣어서 한번 스루풋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방향을 하는 건지, 저는 예측이나 뭐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없어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면은 감을 좀 잡는 그런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잘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둔한 머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도 또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크게 내려갔어요. 17,150원이나 내려갔는데 장부 가격 대비 현재 38%뿐이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도 너무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우짜거나 그 흑자 전환을 통해 가지고 시가총액 T 영업이익이니까 지금 뭐 16이라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전년도에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국민연금공단이 뭐 지분율이 더 많아서 뭐 맨 위에 올려서 표현한 모양인데요. 허창수 씨가 8.28%인데 이 허창수 씨 외 특수관계자, 친인척, 뭐 혈족 이런 걸 다 합치면은 23점 뭐 몇 프로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외국인이 어차피 33.42%로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도 하나는 아니고 여러 그 외국 투자 기관들이 있는데 현재 지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GS건설 그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봤고, GS건설부터 외주비를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스루풋 손익을 분석해서 향후에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